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임플란트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민홍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신경치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전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신경치료가 되지 않으면 개원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치과에 있어서 신경치료는 중요한 치료이고, 충치가 깊어서 이가 시리다든지 아프다든지 혹은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긴 그런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저도 환자분들이 그런 통증을 가지고 오시게 되면 실제로 신경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경치료가 이제 아프다라는 것은 예전에도 마취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치과에서 지금 행해지는 모든 웬만한 치료는 치료 도중에 아픈 증상을 느낀다는 것은 마취가 좀 덜 됐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인 마취를 한다든지 해서 진행을 하면 치료 도중에는 아프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끝나고 마취가 깨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 조금 우리한 느낌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정도가 되면 충치가 부위가 크거나 혹은 이가 깨져서 오신다든지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상태가 이제 좀 치아가 약해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러한 이유들로 이제 치아가 약해진 상태로 오시게 되고, 물론 이제 이 치아가 구멍을 뚫린 주위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약해졌다고 보면 약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신경치료를 마무리를 하게 되면 크라운 치료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크라운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물론 조금 쓰는데 위험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된다면 이를 쓰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번에 믿고 걸을 수 있는 병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충치가 크기가 작은데 크라운 치료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분들의 모르는 부분을 악용해서 그렇게 하는 치과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치료를 하는 적당한 이유와 합당한 이유를 이제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그런 치과들은 믿고 치료를 맡겨도 되지 않을까. 보통의 경우 이제 맨 첫날에는 마취를 하고 치아에 구멍을 뚫어서 신경관의 입구를 찾은 다음에 이제 신경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신경의 제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임시 약재를 넣었다가 입구를 다시 밀봉을 해 놓게 되고, 그 다음번에서 오셔부터는 뿌리 끝에 염증이 있는 경우는 염증을 잡기 위한 약을 신경관을 통해 주입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독 과정을 거친 다음 통증이나 불편한 느낌이 사라지게 되고 나면 신경관이 제거된 관에다가 대체 물질을 넣어 가지고 신경관을 밀봉을 한 다음에 처음에 구멍을 냈던 그 부분을 이제 막아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크라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치아를 조금 삭제를 해서 다듬은 다음에 본을 뜨고, 그러면 이제 며칠 뒤에 오셔서 크라운 치료로 마무리를 하는 게 이제 보통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경치료 같은 경우에 치료 기간은 증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보통 한 4, 5일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소독하러 오시라고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되는데, 짧은 경우는 두세 번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달이 채 안 걸리실 거고, 어금니의 경우는 신경관도 조금 많고, 어금니뿐만 아니라 예후가 조금 증상이 빨리 사라지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불편한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조금 시간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길어지는 경우에는 한 달에서 조금 더 길어지면 한 달 반까지도 길어지는 경우가 있게 되고요. 통증은 앞서 말씀드린 첫날 이제 마취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하는 도중의 통증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에 가셔서 마취가 깨고 나면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마 크게 불편한 느낌이 없으실 거예요. 네, 신경치료의 난이도는 아무래도 이제 앞니 앞쪽 치아일수록 시야도 잘 보이고 뿌리 개수도 이제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요. 어금니 쪽 안쪽 이제 대구치 부분으로 갈수록 시야도 조금 잘 안 보이고 뿌리 개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다면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크게 어려운 경우는 없고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간혹 가다가 이제 조금 신경관의 모양이 특이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예후가 좋지 않거나 혹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치료 횟수가 많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후가 좋지 않다는 거는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시린 느낌이나 통증의 느낌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제 잘 사라지지 않는 경우라든지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신경치료 하기 전에 항상 저희 치과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발치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경치료의 비용에 같은 경우에는 신경치료는 보험수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첫날과 마지막 날이 이 중간에 소독하시는 날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나오게 되고, 그래도 보험수가라서 많이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시고, 이제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 보통 이제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크라운 치료가 이제 비보험 진료다 보니 부담이 되실 수는 있는데 신경치료 자체만으로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단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계속 방치를 해 두신다면 일단은 계속 먼저 아프겠죠. 이가 통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고, 간혹 가다가 이제 이 통증이 중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증이 이게 사라졌다고 해서 괜찮아진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만 사라진 거고 또 통증이 오실 거예요. 처음 통증이 왔을 때보다 점점 길어지고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조그만한 충치였다가 이제 충치 크기가 커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간혹 이 충치균이 뿌리 끝까지 전달되어서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것도 점점 방치를 해두게 되면 염증의 크기가 커질 것이고 치아 주위에 있는 뼈를 녹이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치아가 흔들리는, 그래서 발치를 하게 되고 임플란트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초기에 오셔서 치료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신경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충치가 초기 충치나 심하게 번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충치 있는 부분만 제거를 하고 레진이나 지아이와 같은 재료로 떼우기만 하면 끝이 나고요. 충치가 깊어져서 이제 씹을 때 아프다든지 시리다든지 충치균이 뿌리까지 전달되어서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겼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신경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경치료의 주의사항으로는 치아에 이제 구멍을 뚫게 되기 때문에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임시약제로 메워 놓긴 했지만 비어 있는 상황이에요. 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제 그쪽으로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씹어 버리게 되면 이가 깨져 버리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실제로도 신경치료 도중에 간혹 가다가 주의를 못 하셔서 이가 깨져서 오시는 바람에 이제 신경치료에서 발치로 혹은 임플란트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경치료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신경치료를 하는 부위 쪽으로는 너무 질기고 딱딱한 음식은 이제 씹는 걸 좀 피해달라 라고 주의사항을 설명드리게 됩니다. 신경치료는 아프다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제 지인들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안 아프게 치료를 할 수 있으니 자꾸 방치해두면 더 아프고 더 무서운 치료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치료도
적절한 시기가 있으니 빨리 오셔서 치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부산에서 임플란트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민홍기였습니다. 환자분들이 치과에 대한 공포심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